네, 안녕하십니까. 월드쉐어 김상훈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2002년도에 유행하는 스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그 스캠 사업 프로젝트의 유형 두 번째, 또 다른 어떤 다른 유형의 또 스캠 사업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또 오늘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월드쉐어의 우주 1356의 블록체인 자문으로 계신 우리 리암 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자료가 원래 좀 되게 많은데 좀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게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새도록 막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료량이 좀 많아졌어요. 나름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래도 좀 양이 되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화면은 전에 이거 보셨었죠. 프로젝트사들이 이제 고객 DB를 추출한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이제 다수의 선량한 유저들을 이렇게 권유하고 모금하고 코인 락 걸린 거 주고 결국에는 그 락 걸린 코인이 락 풀렸을 때에는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도 뭐 상장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신청하셔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사서 계속 광고가 나와요. 현재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 해당 광고는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 동영상을 더 이상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것을 싸게 판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제가 겪은 모방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픽을 준다 그래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서 나서 그 실현한 그 수익에 대해서 인증하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선착순으로 어떤 특정 방으로 들어와라. 1대1 채팅방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익을 인정을 하길래 이 사람들은 뭐지?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대화를 예전 대화로 올라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닉네임 바꿔서 다시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사람 한 4-5 계정 정도가 어쩌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4-5명 정도가 계속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수익 봤다고 거짓말하고. 우리는 이거를 코인에서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을 CM이라 그러고요.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하는데 어느 코인이든 CM들은 투입이 됩니다. 되긴 돼요. 그래도 자기 코인에 대한 그 여론 기조를 좋게 형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좀 이 경우는 사기를 위해서 CM을 고용한 경우겠죠. 어쩌면은 그냥 한 명의 범죄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머천다이저 해가지고 MD들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정된 MD들이 이제 팔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2만원짜리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거를 2,000원에 팔겠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해 오는데 무슨 질문을 해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저희는 마케팅 하는 곳이니까 저희 상장하는 그 코인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답변을 돌리고요. 제가 한참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코인이 잘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니 그때 안 샀지? 이렇게 잘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팔고 있는 거 있다고 이렇게 막 소개하고 그러던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진짜 너무 못생기게 차트를 그렸다. 일부러 차트 그릴 때 좀 그래도 신경 좀 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진짜 보시면은 판매 개수 자체도 어마운트가 뭐 1.04, 1.04, 1.04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를 한다면은 뭐 본인은 1개 판다고 하고 뭐 본인은 0.5개 판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팀마다 모여 있을 텐데 이 특정 금액대에 이렇게 일정한 개수가 이렇게 모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고팔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로봇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막상 이 코인을 진짜 실제로 샀고 락업이 풀리잖아요. 팔려고 보면은 여기 개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내 코인 개수를 얘네 시장이 받아주지도 못해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그래프가 지금 왼쪽에 보시는 대로 뭐 이건 BUC라는 이미 끝난 코인인데요. 저렇게 천국의 계단을 그려서 막 쭉 올라가던 코인이 한 번에도 곤두박질 칩니다. 먼저 번 시간에서는 뭐 50%, 60% 정도만 건지고 3, 40% 손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한 푼도 못 건지고, 더군다나 지금 아래 보시면은 변호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에게, 수수법 똑같죠? 뭐 7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싸게 준다, 6천원에 준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뭐 공유 부탁드립니다. 막 이러고서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누가 처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네. 근데 현직 변호사인 김진우 변호사님이 뭐 답변을 달아주셨죠. 기본적으로 투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진짜 처벌까지 이어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한두 사람의 그런 피해 사례로도 안 되고요. 집단 고소도 해야 되고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경우에 마케팅 회사는 자기들은 책임 없다 그래요. 그냥 상장사들이 광고 해달라는 대로 광고를 해줬을 뿐이지 이 상장사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하는데 막상 그 상장사는 외국 회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외국이랑 일단 공조수사 자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변호사들끼리 연계하면요. 수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일단 3, 4천 원은 기본으로 쓰고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잡은다 해도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물론 많이 알려져 있는 비트바이 코리아 광고이죠. 550억 먹튀를 완성시킨 뭐 유튜브 광고 해가지고 이 여성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막 화면에서 얘기를 해요. 본인이 8개월 동안에 뭐 10개월 동안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5억을 벌었다 하면서 막 폰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 25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받고 알바한 거예요. 사실 그 뭐 모델 지망생, 뭐 아나운서 지망생 이런 지망생들 있잖아요. 그런 지망생들은 일단 얼굴 알기 위해서 광고는 무조건 나가는 편이 좋거든요. 설령 돈을 안 주더라도. 그런데 뭐 광고 이렇게 들어왔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코인을 잘 몰랐나 봐요, 여자분은. 그래서 코인 하면은 요즘 막 이렇게 괜찮고 비전 있고 미래 산업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게 정말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광고하는데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 돈이라고 하지를 말지 거짓말을. 아무튼 이렇게 집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광고들을 접하면서 많이 사기들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튜브랑 문자 등을 통해서 마케팅 회사는 고객 DB를 추출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들이 있습니다. 바로 CFD 방식의 블랙마켓 거래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거랑 두 번째는 레버리지 스캠 거래소. 무슨 뜻이냐면은 CFD는 사실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지금 여기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차익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 베팅했는데 결국에 그 베팅이 먹으면 좋고 아님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하려면은 그래도 자본금도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되고 투자 계정에도 어느 정도 디파짓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좀 빡세요. 네, 속된 말로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객들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가 CFD 방식으로 해가지고 써서 아주 암흑세계에 있는 그 거래 루트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돈을 맡기면 암호화폐를 맡기면 불려주겠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레버리지 스캠 거래소는 뭐냐면은 우리 저기 그 공매수 공매도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어요. 실제로 거래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홍보를 해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레버리지 거래 자체가 좀 법으로 많이 규탄을 받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그런데 뭐 해외 거래소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넣고 와서 거래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장난질은 쳐요. 물론 배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수익률 역시도 맞췄을 때 높아지겠지만 강제 청산 당할 위험도 높아지겠죠. 네. 배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0.5%의 변화만 있어도 1%의 변화만 있어도 수익률은 아니 강제 청산은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인 시장 자체가 몇십 프로 왔다 갔다 하루에 막 그러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 스킨 거래소 같은 경우엔 중앙화되어 있을 테니까요. 자기네들이 차트 조작 조금 할 수 있겠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돈 베팅이 좀 많이 걸린 경우나 뭐 이렇게 그런 경우에서도 싹싹싹 일단은 청산시키고 다시 올라간다던가 청산시키고 다시 내려간다던가 예, 그런 식으로 약간의 조작을 해가지고서 높은 배율에 있는 돈들을 싹쓸이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자잘하게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거래소 닫아버리면 되겠죠. 들어온 암호화폐 다 가져가면은 그렇게 먹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좀 중앙화 플랫폼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거래소를 사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게 중화가 거래소가 그런 위험에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막 업비트 비싼 코인어만 이렇게 예, 예. 뭐 4대 거래소, 3대 거래소 막 해서 얘기하고 좋고 막 잘 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도 그나마 찾아갈 수 있고 네. 오래됐고 믿음직하고 그러니까 쓰는데 괜히 레버리지 진짜 높게 할 수 있다고 베팅할 수 있다고 레버리지 거래는 솔직히 신의 영역이고 사실 홀짝을 하는 느낌이라 도박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웬만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하지 마시고 예, 중앙화 플랫폼을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사무실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공증되어 있는 그런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의 메인 소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재단에서 코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9월, 10월 해서 굉장히 인원들을 많이 모집을 한 코인이에요. 울땡땡이라 그러는데 네. 40명 이상의 시니어 개발자가 있대요. 제가 시니어, 주니어 개발자들에 대해서도 강의 때 설명 많이 드리는데 이거 40명의 시니어는 어떤 코인사에도 없어요. 네. 네, 뭐 시니어들이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시니어 개발자들이 의견을 많이 낸다던가 이렇게 좀 참여를 좀 많이 하는 편인 프로젝트는 있어도 자체 보유 시니어가 40명이 암호화폐 상급 개발자로 40명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 NC소프트 시니어 개발자 인원도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한 개의 게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내지 한 3명 정도의 시니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주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고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심지어 스타트업이 어떻게 40명의 시니어 개발자들을 하겠어요. 솔직히 네. 시니어 40명은 어떤 코인 회사도 예, 운영이 불가능하다. 예, 그쵸. 연봉 자체도 높게 줘야 돼요. 예. 개발자는 가뜩이나 연봉이 높은데 블록체인 쪽의 개발자는 더 높아요. 예. 거기에다 시니어이면요 더블 이상 줘야죠. 그러니까 연봉을 엄청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40명을 스타트업이 운영한다? 불가하겠죠. 뭐 여기 막 사진들 막 나와 있는데 이야. 이런 식으로 이거 막 되게 아까 전에 40명처럼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구글에서 이미지 비슷한 거 따온 겁니다. 그러겠죠. 예, 금방금방 따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40명이 사진이 전부 뭐 도용이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섣부르지만 어쨌든 40명의 시니어 개발자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절대로 진실일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스캠 이렇게 진짜 가짜 구분하는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었던 도메인 주소를 가비아나 뭐 후업이나 이런 데 쳐봤을 때 나타나는 정보를 봤을 때 우리가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메인을 생성할 때 2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시간을 더 줄이려고 하면은 설정 그 내용을 일부러 바꿔서라도 값을 싸게 만들어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해당 프로젝트의 도메인은
2022년 2월에 만들었는데 2023년 2월에 끝나요. 1년밖에 안 되네요. 네. 그 몇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1년으로 결제를 해놓은 거죠. 사실 오랫동안 프로젝트 유지할 것 같으면 5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하면 되는데 굳이 1년으로 줄여서까지 했다는 거는 길게 갈 생각이 없다라는 의지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지금 레지스턴트 컨트리 해가지고서 가입한 국가가 IS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IS가 저기 테러 집단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아이슬란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거 두바이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이슬란드에 들어있지? 하고 사서 지도를 제가 헷갈렸나? 둘이가 가깝나 했는데 지금 여기 빨간 점 보이시죠? 네. 여기 있는 게 두바이예요. 예. 여기가 아이슬란드죠? 네, 아시죠? 엄청 멀어요. 우리 대한민국 요만한데. 예. 예. 이렇게 먼 거리를 굳이 두면서까지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다. 저 아이슬란드에. 아예 찾아오지도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저거는. 그 회사 자체가 두바이에 있으면 두바이에서 잡혀야죠. 네. 개설 자체도. 자, 그래서 뭐 저기 SF라는 곳에서 뭐 감사도 받았다. 뭐 그러는데 사실 이 솔리디티 파이낸스 해가지고 여기는 물론 기술 감사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스마트 계약에 관련해서 기술 감사 할 수 있는 곳인데 네. 자기들의 이제 감사 통과한 주요한 회사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울땡땡이라는 코인은 어디에도 로고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검사 결과를 뭐 공개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검사했나 봐요. 그리고 기더블을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더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프로젝트 사항에 대해서는 no open project 해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제가 그거 찾아보려고 그거의 메인넷 페이지를 가봤는데 메인넷에 대해서 이미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 한 장짜리 이거 올라와 있는데 네. 뭐 소스 코드는 그 이미지에 대한 그 소스 코드 그냥 올라간 거고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메인넷 소스 코드라길래 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시 관련해 가지고만 보더라도 계정 관련해서 소스 코드만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해요.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얘를 했을 때는 아니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미지 한 장짜리 올려놓고 메인넷 소스 코드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겠죠. 일단 그리고 울땡땡의 지금 이 소스 코드 중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냈어요. 브릿지 기술에 대해서. 네. 그래서 브릿지 기술, 그래, 대단한 거, 그래.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래, 쉽지만은 않지. 다른 코인이랑 이렇게 호환되게 만든다는 게. 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봐봤는데, 뭐, 아마존 서버 쓰고, 그냥 아마존 로그인 해가지고 사서 뭐, 관리자 계정으로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인원이 54,188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막 바뀌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 코인을 그래서 실제로 쓰고 있는 건 뭘 쓰고 있냐 봤더니 바이낸스 거 쓰고 있더라고요. 바이낸스가 거래소이긴 한데요. 거기서도 토큰을 만들어 줍니다. 바이낸스 기반의 메인넷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토큰을 만들어 주는데 해당 코인은 7,400만 개 정도 발행이 되어 있고요. 실홀더 수는 5,000명이에요. 54,000명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5,000명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팬케이크 수업이라는 곳에 이제 상장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데에다가 넣어놓은 750만 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네. 한 개의 지갑에 들어있죠. 저거는 분명히 재단 지갑일 네. 겁니다.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네요.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 역시도 결국에는 오너가 갖고 있는 코인을 모두 던짐으로 인해서 네. 거기에 디파짓되어 있는 USDT나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 코인들을 싹 털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막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왔으니 지금 우리는 요 시점에 있고 앞으로 요런 시대가 올 거다 그랬을 때 이 코인은 가격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거다라는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핍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중심에는 본인들이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건데,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면서 주장하는 게 이제 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더리움 이제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더리움 업데이트에 꼭 본인들이 그거를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영상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구글링을 해가지고 머지랑 이 코인 간의 관계를 살펴봐도 네. 뭐 구글링 해봐도 나오지도 않고요. 예, 나오지도 않고요. 지금 여기 말을 자세히 잘 보면은 병합이 완료되면 이 회사에서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더리움을 지네들이 업데이트 한다 이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랑 또 연결하고 있었는데 바꾼 다음에도 죄송합니다. 바꾼 다음에도 이더리움이랑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바꾼 다음에 또 우리는 이더리움이랑 연결할 거다. 그 얘기를 갖다가 꼭 마치 이더리움 업데이트를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여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각 코인들을 쭉 놓고, 잘 나가는 코인들을 놓고, 자신들 역시도 레이어 1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레이어 1 기술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들 역시도 수십 배, 수만 배 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다시 놓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레이어 1 갖고 사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레이어 1이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이건 뭐 도로다, 그리고 우리는 뭐 8차선, 10차선 이렇게 넓은 도로를 놓은 정말 좋은 레이어 1 기술을 사용한다. 레이어 1이라는 게 도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자, 코인 커뮤니티에서 봐도요, 레이어는 층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어디에서 봐도요, 레이어 1과 2 차이점에서 레이어 2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1의 수수료가 비싸고 속도가 느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어 2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레이어 2는요, 우리 대시체에 있는 레이어 2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 레이어 1 방식의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이게 대시체인의 모델이고요. 그 레이어라는 이야기 자체가 층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블록체인은 블록 정보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블록 정보 저장하는 것을 이제 전문을 다 저장을 하면 데이터가 너무 용량이 커지니까 결과값만 따로 한 층 더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분산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좀 병렬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것을 레이어 2라고 하지, 무슨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레이어 1이라는 거는 웬만한 코인들 다 레이어 1 코인으로 만들어져요. 토큰 말고 코인을 만들어지는 거는. 그런가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BSC 기반, 바이낸스 기반 토큰으로 만들어졌었죠. 네. 여러분만 단타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이 회사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 이 이자율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반감기를 갖는데요, 매년. 그래서 이번 연도 끝나면은 뭐 더 암울하겠죠. 수익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네. 이런 폰지성의 이런 네트워크 방식에서 신규 유저가 안 들어온다는 거는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갖고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는 참여를 나중에는 신규 유저가 못할 정도로 수익률을 낮게 줘버리면은 당연히 이거는 초반에만 들어오고 이제는 돈 받아갈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게임이겠죠. 그렇죠. 자, 루나도 20%도 못 줬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돈 내비두면 5년 정도 지나면은 한 더블 됩니다. 따더블 됩니다. 오토 스테이킹으로 켜놓으면요, 따더블 되고요. 안 켜놓고 즉시 빼도 더블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루나코인도 20%못 주고서 망했어요. 실제로 돈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이걸 합니까? 우리 뭐 대체인도 지금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은 우주 1356의 이제 대표님이 약간 이벤트성으로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사서 그 메타허브랑 좀 협조를 해서 대시 예치에 대해서 연 기준으로 해서 20%의 코인을 줄 수 있는 거지. 네. 실제로는 그것도 이벤트성으로 이제 곧 끝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워렌 버핏도 솔직히 같은 돈 갖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해요.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좀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사례 하나,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서 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숭이 사진인데요. 어떤 그 아프리카인지 인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마을에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 원숭이들이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어떠한 사업가가 와서 그럽니다. 원숭이를 한 마리에 100만 원씩 살 테니 나에게 원숭이를 잡아다 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에 야 뭐하러 원숭이 잡고 있냐, 어차피 저 사람 돈 주겠냐, 아저씨 원숭이 누가 100만 원을 줘 하면서 비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갖다 주니까 사업가는 정말로 돈을 바로 줬습니다. 네.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서 원숭이 값을 200만 원을 올려요. 얼마 안 가서 300만 원을 올립니다. 네. 점점 원숭이 값을 올리니까 마을 사람들은 미친 듯이 원숭이를 잡기 시작했고 결국에 원숭이 값은 800만 원을 넘어가고 1000만 원까지도 가요. 네. 원숭이 한 마리만 잡으면 인생 역전이다 하고 엄청 열심히 원숭이를 잡으러 다니나 이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잡아가지고 원숭이가 진짜 코빼기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때 막 안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원숭이를 누가 100만 원에 사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원숭이를 엄청 열심히 찾으러 다녀요. 네. 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사업가가 이제 1000만 원에 사갔는데 그 다음에 사업가가 잠깐 어디 다른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와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몰래 원숭이를 500만 원을 팔 테니까 이거를 샀다가 사업가한테 1000만 원에 팔아라. 그러면 이득이 나지 않냐. 마을 사람들은 빚을 져서라도 숟가락을 팔아서라도 원숭이를 무조건 샀습니다. 되는 대로, 능력 되는 대로 뭐라도 팔아서 다 샀어요, 원숭이를. 그런데 결국에 사업가는 돌아와서 사갔을까요? 안 사갔죠. 안 샀겠죠. 그래서 마을에는 다시 원숭이들이 넘쳐났고요. 마을 사람들은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사업가만 돈 벌고 갔죠. 우리 폰지 사기라고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자를 주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돈 맡겨놓은 거 그거 갖고서 조금씩 이거 받다가 나중에는 다 못 받고 끝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원숭이 사는 행위 같은 비슷한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일단 매주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좀 더 쉽게 재밌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일단 오늘 스캠 유형 2022년에 유행하는 것 중에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울땡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울땡땡. 어떤 회사인가요? 아, 네. 참. 일단 뭐 굳이 우리가 나서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뭐 물론 사람들이 거기 분들을 데리고 오시면은 네네. 예, 그럼 제가 앞에 나서서 진짜 싸워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굳이 뭐 제가 뭐 이거 가서 싸움을 예. 걸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공개하지는 않을게요. 네. 여하튼, 예, 오늘도 또 새로운 유형의 그런 스캠 사업, 예, 사기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회사의 유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또 이런 유형의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우리 월드쉐어 우주 1356 유저님들은 절대 이런 곳에 피해 입지 않기 바라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리암킴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